TBN 경인교통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도금 냉각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용 냉각기 제조업체 HDR 현대냉열 주식회사. 안녕하십니까? TBN 경인교통방송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경영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겨울 하루살이에게 일생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춥다. 여름 하루살이에게 일생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덥다. 하지만 사계절을 다 살아본 우리는 늘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생 잘 모르겠다. 생각은 왜 그렇게 많은지, 확신은 또 왜 그렇게 없는지.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길을 걷다 보니 때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직함이 깊은 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HDR 현대냉열 주식회사의 이민호 대표도요. 40년 가까이 냉열기기 한 우물만 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테지만 잘 이겨내왔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인천경제 숨은 보석이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수원정해서 CEO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울림을 주는 현장의 리얼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TBN 경인교통방송의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도금 냉각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용 냉각기 제조업체 HDR 현대냉열 주식회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민호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HDR 현대냉열 주식회사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현대냉열은 네. 도금 표면 처리 냉각기를 전문 제작하는 소규모의 회사로 네. 표면 처리 작업은 제품의 외면을 세련되고 섬세한 색상이 변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작업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금 탱크의 도금액이 동일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제품의 색상이 고르고 강하게 도금되는 것으로 네. 냉각기의 작용은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금액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도금이잖아요, 대개. 예. 근데 도금을 만약에 실수가 있게 되면 그 제품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HDR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가요? HD는 현대의 이니셜이고 네. R은 냉동, 리프리저레이션의 이니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냉열이라는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별도 표시를 한 번 더 해주신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창업하신 것이 1984년이라고 들었어요. 예. 이제 40년 가까이 되신 건데 그럼 그동안 쭉 냉열기 관련한 사업들만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일이 다 연관성이 이어져 있지만 네. 냉동기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 타 분야와는 공통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 네. 이 분야에만 집착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현대냉열의 주력 분야는 냉열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느 곳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개발한 냉각기는 직냉식으로 간냉식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부품이나 핸드폰, 가전제품 분야에 골고루 쓰여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시장 전체를
조사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약 15%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냉각기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예. 이 대형 가전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전문 분야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랜 기간 한우물만 파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냉열기 관련해선 거의 뭐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지니셨을 것 같은데 냉열기 기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냉동이란 밀폐된 공간에서 열을 옮겨주는 매체, 여기서는 이제 후레온 가스를 말하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열을 외부에 방출시키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효율을 높이려면 적정 온도를 얻고자 하는 공간이 잘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을 외부로 잘 배출을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냉열기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듣기로는 10년쯤 전에 그 냉열기 관련 특허를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사정이 많이 좋아지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현대냉열에서 만드는 냉열기가 특허를 받을 만큼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도금조의 온도를 조절하다 보니 탱크의 설비도 복잡해지고 효율도 많이 낮았는데 네. 저희 현대냉열이 직접 액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내고 거래처에 설치해 주다 보니 네. 구전으로 퍼져나가서 경쟁력도 제고되고 이미지도 좋아져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네. 톡톡히 보았고 컨트롤러도 타사와는 차별화되어 모니터에 고장 부위가 표시되어 아, 사람이 직접 안 가도 AS가 90% 이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냉각 방식이 뭐 직냉식이 있고 간냉식이 있는 건데 그 전에는 간냉식만 있었던 것을 그 직냉식을 개발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이 고장 부위가 직접 표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가 고장된 났는지를 아니까 예, 예. 금방 뭐 AS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장점들이 있군요. 자, 이쯤에서 대표님 이력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님 이전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는지요? 저는 냉동기를 배우게 된 것은 네. 종로에 있는 냉동 학원을 다니면서 냉동 분야에 그때부터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냉동 분야는 소형, 중형, 대형 분야로 구별되는데 네. 저는 세 분야를 고르게 종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중형 분야에 종사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네. 취직을 했지만 월급도 적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다면 직접 도전해 보고자 생각하고 네. 소형 분야에 진출했지만 처음엔 잘 됐으나 대기업이 진출하는 바람에 사업을 접고 중형 냉동기 분야에 진출하여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 진출하시게 되면서 그 동기는 취직을 했는데 월급도 적고 뭐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월급이 적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창업을 하면 잘 되겠지.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스스로 개발도 하셨고 경영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경영 과정에 있었던 뭐 큰 위기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형에 처음에 진출했으나 네. 어느 정도 되니까
대기업이 참여하는 바람에 음.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네. 그 후엔 대기업이 진출할 만한 분야엔 극도로 몸을 사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답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소형으로 처음에 진출하셔서 잘 되셨군요. 예, 근데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대기업이 진출하면 중소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든 모양이군요. 그렇죠. 대부분 뭐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은 좀 대기업다운 굵직한 분야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현대냉혈이 큰 기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차분하게 내실을 기획하면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의 안착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하신 건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적응하지 않으면 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규모가 작아도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나 생각되어 네. 우선 베트남 시장에 거점을 확고히 하려고 하노이와 호치민 두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지금 진출을 하신 상태군요. 예. 네. 하노이하고 호치민이면 뭐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양대 대도시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창 분위기 좋게 순항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또 막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기술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 냉혈기도 기계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가 지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뭐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베트남의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컨트롤러가 기술적으로 우수하게 제조되어 또 모니터의 고장 부위가 정밀하게 표시되어 네. 현지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부분은 3% 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외 부분은 현지 직원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장을 꼭 가야 되는 것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건 이제 뭐 현지 직원들이 다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네. 지금 그 AS율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장률도 적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큰 강점이겠네요. 그 대부분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현대냉혈은 뭐 그 부분은 괜찮으신 건지요? 저희는 핵심 분야만 우리가 직접 하고 네. 95% 이상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물량이 늘어나면 상황에 따라 직원을 교육 후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고 네. AS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결점 냉각기 제조 기술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계가 무결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점이 정말 거의 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10년 전에 우리가 판매한 물건이 네. 10년 정도 보통 쓰면은 이제 수명이 다 되는데 그렇죠. 그때 연락해서 가면은 제가 그때 납품했던 사장님 얼굴을 기억 못할 정도의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결점이 무결점, 그러니까 0에 수렴하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 그나마 핵심 분야만 필요하니까 그 외주를 대부분 주고 계시니까 뭐 인력난 자체는 겪지 않고 계시겠네요. 이 냉혈기는 경쟁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경쟁 업체보다 네. 5% 내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영 방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5% 5% 내의 정도 경쟁. 우리가 앞으로 더 우위를 점하겠다.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네. 또 너무 많이 점하다 보면 또 그대로의 또 문제점도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 정도가 가장 적정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3년에 한 개의 특허를 취득하는 목표를 세우고 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개씩의 특허다. 이것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핵심 분야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 95%는 외주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전체 종업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뭐 종업원 수는 5명 정도. 5명 예, 내외로 예. 운영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예, 현대냉열은 가족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족끼리 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스태프들이요. 현대냉열의 안주인이자 격리 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임 이사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이 대표님에 대한 마음도 살짝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볼까요? 아, 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보고서는 처음에 개발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커내기 전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해서 버리고 경제적인 게 따라오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특허품을 내지 않았다면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런 걸 갖고 있죠. 또 가족끼리 하니까 장점은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베트남으로 많이 나갔어요. 가족이 하니까 밤을 새워서도 같이 다 함께 일을 하니까 어려울 때 도와서 뭉칠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일반 가족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셨던 부분이 지금의 생존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종임 이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평생의 동반자면서 또 경영에도 함께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하루 뭐 24시간 같이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 예. 그런데 제가 뭐 이게 뭐 거래처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어, 또 뭐 해외 출장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특히 그런 문제로 뭐 그렇게 힘들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종임 경리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흐뭇하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답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 어떻게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평생 종사한다는 것이 정말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저를 믿고 묵묵히 내조해 준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평소에 뭐 사랑 표시도 잘 하시나요? 그거는 내가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고 집에 가셔서 꼭 오늘은 해보시기를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평생을 한우물만 파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지난 40년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그래도 잘했다. 혹은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다.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안 보여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 지금 와서 보면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마음도 드나 이 일은 내가 고안해서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 필요한 회사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만족하고 사세가 확장되면 네. 그런 데서 저도 힘을 얻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냉열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제품을 만들었더니 정말 잘 팔리고 좋다. 이런 네. 얘기를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네, 그 회사가 정말 많이 성장해가지고 옛날엔 그 회사가 조그맣는데 네. 이제 뭐 엄청 사원도 커지고. 늘고 큰 회사가 돼 있으면은 네. 참
보람 느끼시네요. 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 뭐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생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40년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이 대표님 지금 명함을 보니까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이라고 함께 적혀 있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뭐 지역사회 대학의 지역 발전의 역할 또는 뭐 고용 창출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경영대학원을 나와서 동문들과 어울리다 보니 동문회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네, 경영대학원은 말 그대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 분야로 그렇죠. 경영대학원의 유니콘 기업학과를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네, 국립인천대를 통해 유니콘 기업이 배출된다면 국가 발전과 대학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며 네,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고용 창출도 동시에 이루어져 우리 대학이 유니콘 기업의 메카로 거듭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조금 뭐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냉열기 원리가 에어컨하고도 좀 맞닿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은 이 시장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 시장은 유수한 그 역사가 있는 기업들이 못한 거를 LG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위의 그 에어컨 저걸로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분야는 네. 새로운 분야가 나올 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냉열기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지금 뭐 세계 1위 수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냉동기 분야는 에어컨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등을 차지하지만 네. 다른 첨단 정밀 분야에서는 아직 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고 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관건인데 네. 이 분야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냉열기도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겠군요. 분야가.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기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이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뭐 국가나 지자체 혹은 뭐 대기업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기업 이미지가 높아야 하는데 네. 저희 단견으로는 사회 구조상 파레트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적용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자본주의 특성상 이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이것을 방치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위 20%가 하위 30%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 줌으로써 네. 20% 기업은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어 좋고 또한 막강한 팔로워를 갖게 되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남게 될 것이고 네. 하위 30%는 고용 창출과 기업 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들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예. 자, 지금 뿌리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각오와 계획 들으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냉각기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겠죠. 요즘 ESG 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중소기업에도 요구되고 있는데 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우물을 파시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과 기호일보, TVN 경인교통방송이 공동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HDR 현대냉열 주식회사의 이민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기호일보 지면을 통해서 동시에 보도되고요. TVN 경인교통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인천경영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규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